안 돼. 돼. 이러봐. 저희 즐겁게 수업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너가 이리만 나와. 이리 가자. 적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불닭 시켜요. 근데 난 소스가 다 들어서 수건 먹어. 수건 있어. 근데 이게 하나 비싸지. 자, 힘 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적분을 할 차례거든. 근데 이번에 정적분이 그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너희 앞에 교육과정 책이잖아, 이건 맞지? 근데 그 전해까지는 정적분을 좀 정상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 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상태로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그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요일의 극한이라는 파트가 뒤로 갔어. 그래서 이제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지? 말하려다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교육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적당히 만들어놨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또 바꾼 거야. 너희 때는 교과서가 설명 순서가 완벽하게 달라졌거든.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적어온 게 교과서 순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갔다는 게 수요일 무조건 수 안에서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수열의 극한이 그 함수의 극한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수투가 4단원이었어. 단원이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너희 기준을 무조건 2로 밀어버린 거지. 지금도 너희 앞에서부터. 그러면서 수열의 극한을 배워야지만 정적분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없앴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그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 수학은 또 논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걸 만들면서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교육권에는 조금 논리를 잘 채웠어.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78쪽인데 오늘은 안녕 행복했니? 몇 시에 일어났어? 아니 1시 너무 흘렀는데 어. 어제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6시에 잔 거예요. 아, 1시가 새벽 1시야? 아니? 6시부터 1시면 많이 잤는데? 그렇지 않나? 7시간인데? 아, 왜 빨리 와야지. 자, 일단 아까 염려 어쨌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우리가 함수 fx가 이런 거 씁시다. 함수 fx가 다친구한 ab에서 연속 b야. 그러면 이 친구를 잠깐 설명의 순서를 까먹었네. 위에 약간의 서술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일 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가 편의상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요 친구의 넓이는 요 친구 함수값이 0 이상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정의하기를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s1 빼기 s2라고 정의하겠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로 바뀐 거야. 물론 이제 이전에 이걸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정의가 이렇구나라고 들으면 되는 거고,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새롭게 정의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 맞지? 정적분의 정의가 이거인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얘가 정의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도 보면서 할게. 보면서 쌤도 이제 사실 교과서를 뺏겨 적었다. 여튼 그렇잖아, 맞지? 뺏겨 적은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중은 뺏겨 적은 거지. 자 봅시다. 다친구한 AB에서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fx가 0 이상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0 이상인 부분 넓이를 s1이라고 하는 거야. 0 이하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을 우리가 저와 같이 정의하겠다. 여기까지 괜찮네? 네, 어쨌든 논리적인 부분은 다 채울 겁니다. 다 채울 건데 일단 정의를 저렇게 하겠다. 처음 스타트를 저렇게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의 의미는 뭘까? 이 식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더할 거냐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양의 넓이로 생각할 거야. x축 아래 있는 넓이는 음의 넓이로 생각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는 그냥 s1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 값이 s1,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근데 이때는 이 밑에 있는 거 더할 때 뭘 더해야 돼? 음의 넓이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s2를 더해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실은 저 넓이의 합으로 구할 건데, 이제 이 친구 넓이는 이제 양의 넓이를 볼 거라서 s1으로 쓰는 거고, 이 친구의 넓이는 음의 넓이로 볼 거라서 이제 마이너스 s2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쌤이 설명하면서 약간의 그 이제 헷갈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y는 x라고 하자.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dx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전부 다 45도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요 넓이가 얼마지?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 되겠지. 요 넓이는 얼마지?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요 정적분의 값을 8은 더하고 2는 빼겠대. 마이너스 1을 더하겠대. 이런 느낌이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인 넓이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넓이는 더하고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를 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 왜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다 앞에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게 될 건데, 일단 정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적분의 정의의 의미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이미 들어봤을 건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원래 넓이라는 건 부호를 가지지 않아. 원래는 가지지 않잖아, 맞지? 근데 이 정적분은 이제 계산의 아이디어상 부호를 가지는 결과가 만들어져 항상. 오케이?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의 넓이가 나오고 x축보다 아래 있으면 음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때 이제 닫힌 구간 AB를 이제 적분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는 과정을 함수 fx, 왜 x를 안 썼지? 함수 fx를 이제 a에서 b까지 정적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계산을 구하는 과정을 가르쳐서. 많이 졸린지 지금? 맞지? 어떻게 할래?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방법 있어요? 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서서 너 넘어지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2번이 쌤이 방금 이야기한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만약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약속하는 거. 이것도 다 정의야, 정의. 정적분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인데, 다시 첫 번째로 A랑 B랑 같을 때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제로라고 하겠대. 근데 사실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이야기하는데 A랑 B랑 같으면 넓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0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만약 A가 B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인티럴 A에서 B까지 fx dx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겠다. 마이너스 인티그럴 이제 B에서 A까지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뒤집어 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건 전부 다 뭐야? 정적분에 관한 저 정리에 딸린 추가적인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A와 요 B를 가리켜서 요 A를 우리가 아랫끝이라고 불러. 아랫끝. 거기다 안 써놨네. 여기를 윗끝이라고 불러. 적분 구간의 아랫끝과 윗끝이 이제 각각 A와 B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거기 밑에 이제 참고라고 써놨는데 원래 교과서에서 수술할 때는 이 참고를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있어. 모든 함수값이 양수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인티를 a에서 요 넓이를 s라고 하자. a에서 b까지 fx dx의 결과가 s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요 넓이를 s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인티를 a에서 b까지 fx dx가 지금 저거는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 x축 아래 있지.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s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s, x축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 s라고 하겠다는 거. 정리야 정리. 오케이. 넘어갑시다. 많이 힘들어? 요즘 근데 학교 갔다 온 날이랑 갔다 오지 않은 날이랑 그 에너지에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많이 힘들어? 어? 아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서.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상태가 좋았는데 학기 중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응? 그땐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 안 가봤어요. 약간 지금 이제 그 방학 때 좀 편했던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다른 애들 아무도 안 가는데 저희 학교만 가니까 그게 좀 의미가 좀. 내일이 마지막이지. 네. 자 합시다. 다시 혹시 이 예를 통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x 함수를 적분하라고 하게 되면 저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리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사실은 없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8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요 넓이를 3, 요 넓이를 7, 요 넓이를 2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합시다. 같이. 인티그럴 1에서 8까지 fx dx를 구하래. 답이 얼마일까요? 천천히 진짜 괜찮아. 내가 질문하기를 매우 잘했다 맞지? 오 할 뻔했다. 자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7,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x 아래 있는 넓이는 뭐하고? 빼고 x 위에 있는 넓이는 뭐하고? 뭐하고 x 아래 있는 넓이는 뭐하고? 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게 정의야 정의. 일단 그렇게 정했대. 물론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맞지? 근데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차피 못하는 거야. 그건 이제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요구돼서 이제 뭐 이제 너희가 여름 방학 때 혹시 미적분 툴을 하면 이제 할 수 있지. 안 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근데 일단 이야기를 해줄게. 작년 여름에 너희 한 해 학교의 학생들 데리고 여름 방학 때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책 알아? 그걸로 끝냈어. 그 중딩 레전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국룰. 그 파워라고. 맞아. 개념편, 유형편 붙어 있는 책이 있거든. 네. 그걸로 해서 쌤은 수업은 개념편만 해주고 과제는 개념편, 유형편 내서 그렇게 해서 끝냈었어. 그 저희 예술했던 거. 처음부터까지 다 90% 했어. 그 일주일에 4시간만 했어.
애들 여름방학 나가면 여름하면 겨울에 처음 대신에 그때는 이제 안 돌아보고 달리는 거지. 나는 간다. 방금 응? 저희 대수했던 것처럼 첫 대수 처음 봐. 아, 그치. 그때 작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 숙제를 하나도 안 해. 아, 근데 그때는 쌤 D였고, 그때는 개념형이었어. 처음 하는 애들은. 처음 하는 개념형이었잖아. 근데 그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따라온 친구들은 잘 따라오고, 아닌 친구들은 그래 미적분 수가 이런 거고, 그때는 미적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관람 모드. 수요일 조금 맞아. 그런 느낌이야. 처음 배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이제 그 어쨌든 미적분 2가 미적분 1의 상위 개념인 건 팩트거든. 그래서 미적분 1을 보는 시야는 넓어져 확실히. 근데 문제 풀 때 도움 되는 건 한 0.1%? 그렇잖아. 사실 이득이 크면 사실은 그게 더 오히려 곤란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득이 별로 크진 않아 사실. 자, 여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겨울방학 때 처음 너희가 미적분수를 만나게 하고 싶진 않아. 자, 일단 진행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턴. 문제가 바뀌는데 그 미적분 원 교과서.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설명을 좀 더 줄이고 아무래도 문제풀이 위주로 좀 더 정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플 교과서가 우리 대수도 봐서 알겠지만 그 최신 문제로 많이 바뀌어. 그 터프 쪽이.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좀 가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작용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 뭐야? 적분과 미분의 관계. 사실 이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정적분이. 그리고 이 3단계를 이해를 못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틈을 메우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됨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고력을 좀 활용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니까 자,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은 쉽고요. 1번 바탕으로 이제 2번을 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 할게. 자, 우리 함수 ft가 이게 변수가 헷갈려서 일부러 t로 바꿔주는 겁니다. t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근데 쌤이 거기 써놓은 거는 교과서 표현을 거의 한 7, 8% 따라간 얘기입니다. 뭔가 좀 불편한 것들만 보죠. 자, y는 ft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a가 있고, 사실 이제 꼭 b는 여기 내 눈에 보이는 범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적당히 멀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x라는 값을 잡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넓이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뭘 충족하면 되지? x가 대입되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 몇 개 나오면 돼? 한 개 나오면 그런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x 여기 딱 정했어. 그럼 넓이 정리도 안 정해져? 정리잖아, 맞지? x 옮겼어. 그럼 그때도 넓이가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는 요 변수 x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그 넓이를 식으로 s라고 쓰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약속에 의해서 이게 뭐라고? 넓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a에서 x까지 ft dt라고 쓰는 거지. 참 이때는 우리가 ft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넓이를 할 건데 나중에는 따로따로 쪼개서 다 합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 크게 서술하지 않고 그냥 이게 0 이상일 때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고 그냥 말 거야. 더 자세한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지? 그러면 다시 우리는 x가 뭐 이상일 때 함수값이 0 이상인 경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번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요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요 친구 관계식이 뭐지? ft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나오겠지, 맞지? y좌표가 나오겠지. 그게 이 친구의 도함수더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뭐지?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 x 더하기 h 빼기 s x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를 x 더하기 책에서는 이제 델타 t라고 델타 t라고 잡았는데 쌤은 그냥 델타 x라고 잡았는데 그냥 h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잡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 넓이가 뭐가 되지? 이 식에다가 x 더하기 h를 대입한 거여서 x를 대입한 걸 빼면 요만큼 사이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s x 더하기 h 빼기 s 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해.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h가 양수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극한할 때 0 플러스 0 마이너스 둘 다 해야 돼서 0 플러스일 때만 하고 0 마이너스일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0보다 클 때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부분의 넓이야. 근데 이 친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혹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요 길이? h겠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x부터 x 더하기 h 사이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괜찮아? 그럼 라지 m은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넓이는 라지 m 곱하기 h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h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반대로 뭐 쓸 것 같아? 최소값 잡고 mh 하겠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mh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야. 괜찮니? 여기 어딘가 이제 최소값이 있을 거고 그 최소값을 이제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실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스몰 mh가 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라지 mh가 되어서 그 사이에 요 넓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나왔지. h는 지금 우리는 양수를 가정했으니까 그럼 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뭐 할 것 같아? 샌드위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할 때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라지 m이라는 값은 상수가 아니야, 변수야.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x부터 x 더하기 h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나왔지. 그럼 h가 변하면 그 사이 최대값도 변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h가 0으로 가게 되면 최대값이 뭐로 가? 여기에 x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붙여봐. 여기 엄청 가까워졌어.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제일 큰 함수값은 그냥 저기에서의 함수값 그 자체인 거지. 즉 fx로 가는 거야. 얘가 fx로 가는 거고 얘도 fx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 낀 놈도 어디로 가? fx로 가겠지. 근데 요식은 뭐의 정의지? 사실은 우도함수거든. 근데 h가 0보다 작을 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우도함수도 fx고 좌도함수도 fx니까 결국 도함수는 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s 프라임 x 또는 d dx sx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이 식을 d dx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fx가 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열심히 써놨으니까 거기다가 쌤이 지금 마지막에 쓴 게 뭐야? 따라서 쓴 거야. 따라서. 잘 이해하고 있어? 잘 모르겠어? 안 넣은 거야, 못 넣은 거야. 자, 아니 많이 어려워 지금? 시호야 많이 어려워? 그건 아니야? 은진이는 괜찮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필수적이라고 필수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푸는데 사실 지장이 없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고를 가지기를 사실 요구하는 거고, 교과서에 사실 쌤이랑 약간의 어떤 뭐 단어나 이런 그 문자나 이런 것들 좀 다르게 사용되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fx가 음수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도함수가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거기 참고를 두 개를 받았네. fx 음수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x가 a부터 b 사이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위 제한을 굳이 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거든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자, 일단 이제 주어진 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친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그의 부정적분을 이제 라지 fx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스몰 fx dx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부정적분 중에 이제 적분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건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b 넣고 a 넣고 빼는 거를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중간 과정을 그냥 추가해 준 거고 실제로는 요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에 b를 넣고 a를 넣고 뺀 것과 같다는 게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한 얘기를 다시 리뷰를 좀 해보게 되면 sx라는 친구는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고 그리고 우리가 s'(x가) 이제 fx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sx라는 것은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므로 그 관계가 라지 fx와 상수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제로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a를 대입하게 되면 fa 더하기 c가 되므로 저 적분 상수가 마이너스 fa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sx는 fx 빼기 fa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a부터 b까지 fx dx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b를 대입하는 거겠네. sb는 a부터 d까지 ft dt고 그럼 여기에 b를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 결국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된 거지. 이게 결론입니다. 괜찮니?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세 가지.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리고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 이 세 개에 의해서 이런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는 잠깐 이따 보고 밑에 참고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걸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거든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그 적분은 사실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는 연속 함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할 겁니다. 함수 fx가 다친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넓이래. 근데 어떤 넓이? 그냥 넓이가 아니라 부호가 있는 넓이. 부호가 있는 넓이. 부호가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dt를 하게 되면 그러면 d dx를 한 결과가 fx가 된다는 사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결국 fb 빼기 fa가 되다.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어떤 논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혹시 질문 있어? 하나야 너무 어렵니? 그렇진 않아? 자 봅시다. 혹시 또 질문 있어? 질문 있니? 윤성이도 질문 있니? 할미는 잠겠니?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냥 원래는 이제 그 어쨌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좀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호가 뭐라고 했지? 인티그럴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그 원래 뭐 라틴어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거를 따온 거래. 이거 이니셜을 딴 거래. 근데 이게 합이거든. 사실 그리고 영어로 서메이션도 어차피 합이고, 오케이? 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A부터 B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x는 x에서의 함수값을 위한 함수값. 그리고 dx는 원래 이제 미분소라고 해서 이제 x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저 식을 좀 분석해 보면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 어떤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근데 이제 a부터 b까지 x가 쭉 변할 건데 여기 어딘가에 어떤 특정한 x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x에서의 함수값 fx가 있겠지. fx는 이제 함수값이 양수라면 여기에서의 길이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x의 변화량이 있으니까 여기 요 길이를 우리가 사실은 델타 x 혹은 dx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런 직사각형 우리가 하나 상상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에 fx 그리고 dx로 그냥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곱하기가 생략된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fx랑 dx랑 곱하면 뭐가 되지?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바로 요 아주 얇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그 넓이를 어떻게 하겠대? a부터 b까지 더하겠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나온다고? 넓이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밑변의 길이를 dx로 잡았어. 높이를 fx로 잡았어. 그러면 높이를 우리는 뭐로 잡은 거지? 함수값으로 잡은 거야. 근데 함수값은 뭘 가져? 부호를 가져. x보다 위에 있으면 높이가 양수가 되고 x보다 아래에 있으면 높이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가진 넓이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까 dx를 내가 뭐라고 불렀지? dx를 미분소라고 불렀잖아, 맞지? 사실은 x의 아주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dx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얇은 이렇게 선처럼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선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이렇게 무한히 잘게 쪼개서. 그럼 결국 이 모든 길이의 합은 사실은 넓이가 된다라는 논리인 거야. 그러면 넓이 합은 뭐가 되겠어?
부피가 되겠지. 그걸 미적분 투에서 하는 거야. 어떤 얘기 하겠어? 사실 우리 원뿔 부피가 왜 3분의 1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냥 된대 하고 배운 거야. 거기 가서 증명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때 우리가 그냥 길이 성분의 합이 아니 넓이 성분의 합이 부피다를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원래는 쌤이 아까 이게 무슨 별량의 합이라고 했지? 연속적 별량의 합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산적 별량의 합으로 다시 이걸 보여주고 극한을 취해서 저거랑 저거랑 같다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 파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다, 이런 구조다라고 사실은 나름 설득하려고 트라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설득이 되면 사실은 좋은 거고 안 되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카발리리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 지금 그것도 사실은 같은 논리의 이야기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평행 사면형이 있다고 하자. 여기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고 요 높이가 4라고 하지. 그럼 이 친구의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2 곱하기 4 이렇게 구하잖아, 맞지? 근데 얘가 아주 얇은 종이처럼 생겼다고 쳐봐. 얘를 이거 벽이라고 밀어 붙여. 정확히 어떻게 됐어? 길이가 2짜리 직사각형이 생기겠지. 그래서 넓이가 2 곱하기 4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결국 길이를 다 더하면 넓이가 된다의 그 논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아주 얇은 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부피에서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빼먹은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여기 80쪽 하단에 있는 참고를 보게 되면 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와 B의 대소에 관계없이 항상 혼합한데 사실 이제 여기 어디 있지? 아마 거기 그 쌤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보다 X가 크고 X보다 B가 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전제를 할 때 이런 관계를 전제를 하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A와 B의 대소가 이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A가 B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었지 아까? 크면 이제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fx dx로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방금 이걸 정의하기를 이게 A가 B보다 크면 정의해서 라지 fx가 되고 이제 B에서 A까지가 될 테니까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fa 빼기 fb가 될 거고 결국 정리하면 fb 빼기 fa가 되고 우리가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fb 빼기 fa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와 그냥 같았다는 식. 그래서 사실은 a와 b의 대소에 관계없이 그냥 fb 빼기 fa 하면 이게 이제 정적분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괜찮니?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쌤이 적분할 때 지금 여기서 적분 상수를 안 썼잖아, 맞지? 여기를 쓰더라도 이 식에다 A 넣고 이 식에다 B 넣고 뺄 거니까 결국 C는 지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적분 상수는 그냥 계산의 편의상 생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미적분합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미적분의 꽃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수학의 꽃이 미적분이고 미적분의 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래. 미적분에서 수학에서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괜찮니? 할만했어? 진짜 너무 안 할만했어? 너무 근데 이제 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학에서 증명이 가장 긴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로르의 정리랑 평가 정리 세트야. 그 두 개가 사실은 제일 긴 증명이야. 길이가 길다. 논리도 빡세, 길이도 길고 이런 증명이라서 조금 길고 합니다. 괜찮아? 아까 왜 막 엄청 졸았어? 졸렸어? 약간 맞았죠. 처음 듣는데
아 처음 듣는 것 같았어? 아 그렇잖아. 너는 겨울방학 때 안 들었잖아. 아, 그냥 맞네 처음 근데 듣는데. 은희쌤이랑 그때는 옛날 걸로 배웠어. 그때는 장난치. 처음 왔네. 리얼 처음 맞아.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뭐지 윤성이랑 이제 유림이한테 설명할 때도 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때는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갔어.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쌤이 설명한 순서가 교과서 순서입니다. 교과서 순서고 봤을 때 쌤 입장에서 보기에는 논리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이제 옛날 정리랑 순서가 거꾸로 돼 있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 된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쌤 개인적인 의견. 자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성현아 이제 힘내자. 많이 힘들었지? 지금 몇 시야? 그럼 지금은 잠깐 쉬고 승률을 조금 가르쳐 줘도 될까? 네. 나 지금 민혁이한테 그러는데. 오케이. 자 우리 잠깐 쉬고 승률이랑 잠깐 투어 좀 갈게요.